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순수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인 민사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와 같은 형사합의에 대해서 형사합의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보험회사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형사합의 금이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형사합의와 대응한 민사합의가 어떤 것인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 문다해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합의 손편지도 전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다해 씨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측과 형사합의한 것으로 오늘 17일 확인됐다. 최근 문다해 씨 변호인 측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형사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문씨는 직접 쓴 손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수치 0.149%로 운전을 하던 중에 택시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택시가 이제 피해 차량인 것이죠. 문다혜 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는 이제 택시입니다. 그리고 택시에는 운전자인 택시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물적 피해 대상인 이제 택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 운전자인 문다혜 씨에게 적용되는 것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이 돼서 치상죄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적용이 돼서 위험운전 치상죄는 윤창호법 제1법이죠. 이를 적용해서 이제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통적인 것은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A 씨는 이제 인적 피해의 그 근거로서 이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명확하게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이 돼서 치상죄가 되거나, 또는 위험운전 치상죄로 특정문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인 A씨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물론 이와 같은 형사처벌과 그 다음에 음주 수치가 0.149이기 때문에 인적 피해가 여기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택시 차량이라고 하는 이 차량 물적 피해는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 2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면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그 조건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경과해야 되고, 운전면허 응시하기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
공단에서 특별통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2년, 이것은 이제 뭐 어떤 경우이든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상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이 돼서 치상죄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먼저 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의무인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피해자에 대해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의무다라는 것이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그 액수의 구체적인 것은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관에 의해서 약관에 따른 그 보상 기준에 의할 것이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그 소송을 통할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기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 A 씨에 대해서 그 민사적인 그 손해배상 그 합의는 일단 의무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해자 측 문다혜 씨 측에서 피해자하고 직접 합의하는 것이죠. 직접 합의. 보험사 배제하고, 보험사가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제 보험사가 문다혜 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그 사고 부담금을 이제 구상하는 사고 부담금을 환수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그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해자 측에서 과실이 90%가 있고 이 피해자 측에서 과실이 10%가 있다 그러면, 이 가해자 측에서는 이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인 10%를 공제하고 이제 90%만 이제 그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합의는 의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직접 하거나 또는 보험사하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합의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 과실 비율에 따라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언론에서 보도된 이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여기서는 문다혜 씨죠.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한테 형사합의하자 했더니 피해자 측에서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합의와 별개로 형사 합의까지 하고 싶은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안 하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딱 합치가 돼야 합의인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와 달리 의무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형사 합의의 당사자는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사고는 관계가 없고 가해 차량 운전자하고 피해자하고 양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변호사가 나선 것은 이제 그 대리를 맡겼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제 대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해 차량 운전자하고 피해자하고 직접 한다, 형사합의는. 그리고 형사합의는 민사배상과 달리 어떤 산출의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민사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이 얼마다라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해의 그 상해 정도 얼마나 다쳤느냐, 그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경제적인 능력, 경제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구체적인 협상 정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주당 전치 일주당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치 일주다 그러면 형사 합의금을 7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다. 내가 100만 원 주겠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하겠다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가 100만 원 달라 형사 합의금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형사 절차에서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합의를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합의는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은 이제 법원에다가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사 합의에 뭐 가름하는 준하는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은 이제 형사 공탁을 하는 것은 이제 차선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뭐 경상 1주, 2주, 3주 이 정도는 거의 잘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경상이다 이렇게 하면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경상이라고 하면 형사 합의를 이제 실무적으로 잘 하지 않고 중상에까지 가면 이제 형사 합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더 보시겠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0.149%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사고 후 통증, 이제 경상이라는 얘기인데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좀 기계적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가 발생한 것이죠. 근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계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다 받고 서도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합의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상해가 발생을 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기계적으로 진단서 없으니까 상해 없다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언론 보도 워딩에 의하면 사고 후에는 통증을 호소했다. 적어도 경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두 번째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과연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할 거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상해가 결과적으로 기계적으로 진단서를 제출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음주운전 중에 0.149%의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만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149%에서
물적 피해만 발생했기 때문에 뭐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고 면허 취소 2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편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참고인 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동석자는 이 적어도 음주운전에 관한 한 이 운전자에 대해서 교사를 하거나 방조를 하지 않는 이상, 교사나 방조하게 되면 음주운전의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단지 뭐 술자리를 같이 했다거나 또는 뭐 실제 뭐 이 차량에 동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음주운전의 교사범이나 또는 이제 방조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사합의와 관련한 그 형사합의의 성격, 형사합의의 성격, 그 다음에 이와 그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